김태훈님, 근제보험이나 소송은 꼭 산재 끝나고 해야 하나요? 산재 끝나고 손해사정사 선임하는 건가요? 산재 접수하고 선임하는 건가요? 예, 근제보험이 다른 게 아니고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사업주가 이제 사업주가 교통사고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은,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 들었으면은,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대신 주듯이 근제보험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재해자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손해배상인데 그거를 이제 사업주가 근제보험을 따로 들었다 그러면은 근제보험 회사에 얘기해서 근제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으로 나오는 게 그게 근제보험입니다. 그래서 근제보험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요양이 종결하고 장애 등급이 나와야지 장애 등급을 통해서 받은 장애급의 액수를 공제해야지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근제 청구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산재가 종결이 돼야 되고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거는 이제 손해사정사는 그 근제 액수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근제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은 회사에 근제보험을 들은 게 있고 근제보험에 이제 보험증권까지 이제 김태훈 님이 이게 확보를 하셨다. 그러면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다시 말해서 근제보험 청구를 하면은 회사에서 근제보험 공단에 근제보험 회사에 얘기해서 근제보험에서 이제 회사에서 근제보험에 고용된 이제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근제보험 회사에서 근제보험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김태훈님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손해사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료를 내시면은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김태훈님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게 되면은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이 들고 그 손해사정사는 성공보수로 막 15% 20%까지 막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근제보험이 들었으면은 손해사정사가 근제보험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산정해 주는데 괜히 돈 들여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회사에서 근제보험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차피 근제보험 청구를 할 수 없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회사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 절차는 이제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산정만 가능하고 그 절차는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선임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회사가 확실하게 근제보험을 들었다 하면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그래서, 회사에 소속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에 의한 이제 손해액 산정을 하시고, 근데 그 손해액이 더 정확한지를 또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시면은 그 손해액 산정서에 대한 검토까지는 해드립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굳이 비용을 들여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근제보험이 안 들은 경우에는 다만, 회사에 대한 합의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합의 절차 진행해서 성공보수 가져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변호사법 위반이에요.